나이스. 나이스. 아, 좋네요. 사이트로 낚아낸 했습니다. 예,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낚아냈는데요. 촬영하러 딱 왔는데 여기 다리 위에서, 교각 위에서 보니까 이 안에 베스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클 준비해서 덜질러 이렇게 봤더니 3마리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사이트 피싱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이 잘못되는 바람에 고기가 경계심을 갖고 쫙 빠졌거든요. 근데 이 채널에 딱 머물러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발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하고 있는데 이쪽 본류로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류 쪽에 앞에다가 딱 던졌더니 떨어지는 걸 보고 그대로 날아가서 딱 하고 우러졌습니다. 체형을 보니까 이렇게 마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배가 홀쭉한 게 산란을 딱 끝내고 뭔가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베스가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올라갔다가 내 꼬리그를 발견하고 딱 먹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물이 맑아서 되게 자연스러운 색깔의 4.8인치 스위치를 이용한 내 꼬리그를 캐스팅했더니 아유,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와서 시원하게 때려주는 베스였습니다. 보고 낚으니까 정말 재밌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가벼운 채비 3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스피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잖아요. 스피닝 낚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채비 3가지, 오버 스트롤링, 미드 스트롤링, 그리고 가벼운 넷꼬리그 사용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피싱으로 시작합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울티 패스. 의기양양. 의기양양. 뭐야 이 베이트 피시들은, 루어를 다 따라오는데? 야, 이게 뭐 이렇게 베이트 피시가 전투적이냐? 고기가 아닌데 뭐지? 이런 물풀을 느끼다니. 역시 스피닝을 들면 살아있구만. 눈앞에 있어요, 사자가. 선생님, 제 눈앞에 사자 넘는 베스가 있어요 지금. 일단 감아볼게요. 사이트로 꺼내봅시다. 앞에 고사목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고사목 속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저를 봤는진 모르겠는데 고기가 지금 제 앞쪽, 이쪽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겠죠. 일단 저는 약간 깊은 쪽을 선택해서 이쪽에. 생각보다 물이 맑은데 얕은데 돌아다니는 고기가 많네요. 알자리를 지키는 그런 고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고기 체형도 있고, 이 고기가 저를 보고 튼 건지 원래 고사목 주위를 회유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처에 베이트 피시도 많아서 바람이 불어서 저한테 제법 유리하거든요. 루어를 보면 물 겁니다. 제가 그때 라인을 딱 회수하고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잉어 진짜 크네. 야, 먹어라 이거. 원래 가끔 먹어주잖아 스님이. 안되겠냐? 쳐다본다. 빠진다. 다 돌았어. 휙 돌았어. 먹는다고? 따라온다고? 야, 그거 먹으면 유튜브 가격? 쳐다본다. 23cm, 30cm. 보여? 이 친구가 따라왔어요. 물어주지. 물어주는 줄. 귀여운 베스가 부러졌네요. 스위밍을 해주고 있는데 쓰는 거 봐요. 물이 맑으니까 고기가 크게 쓰는데 보입니다.
아이고. 조심. 일로와. 네꼬리그 스위밍에 나온 베스입니다. 예쁘게 생긴 베스가 네꼬리그를 물고 나왔습니다. 제가 스위치 4.8인치를 이용을 해서 스위밍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오면서 계속 베스가 보이길래 한 마리를 낚을 수 있겠다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뭔가 아침에 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살짝 의심이 드는 순간에 스위밍을 하는데 로드팁을 싹 가져가는 예쁜 베스입니다. 네, 네꼬리그 스위밍 재밌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은 네꼬리그 스위밍입니다. 저는 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채비는 네꼬리그인데요. 네꼬리그를 스위밍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했죠. 지금 현재 웜은 스위치 4.8인치, 싱커는 32분의 1온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삽입형 싱커 32분의 1온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삽입 싱커입니다. 이 삽입 싱커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가벼운 낚시를 할 때는 웜의 움직임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싱커가 이렇게 뭉툭하고 되게 크다면, 그렇다면은 좀 저항도 많이 받고 웜의 원래 움직임을 좀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벼운 거 쓰면 쓸수록 텅스텐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30분의 1온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략 수심이 별로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네꼬리그를 이용한 스위밍은 사실상의 수심은 사람의 컨트롤도 있지만 이 싱커의 무게에 좀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2분의 1온스를 사용을 한 거고요. 64분의 1온스도 챙겨서 다니는데 오늘 64분의 1온스를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64분의 1온스보다는 32분의 1온스를 선택을 했고, 웜 컬러도 이렇게 물이 엄청 맑아서 되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색깔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꼬리그 스위밍을 하는데, 네꼬리그 스위밍은 전반적으로는 미드 스트롤링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가벼운 싱커를 사용을 해서 미드 스트롤링과 비슷한 형태로 로드를 앞뒤로 톡톡톡톡톡톡톡 쳐주게 되면, 떨어지는 힘을 라인의 장력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제어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톡톡톡톡톡톡톡 쳐주면서 라인에 걸리는 힘과, 그리고 싱커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로드웍으로 라이너 쪽으로 진행시키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힘을 잘 이용을 하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톡톡톡톡톡톡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스가 보면 그거를 슥 가서 자연스럽게 탁 무는 거죠. 첫 번째는 사이트 피싱이었는데 두 번째는 네꼬리그 스위밍으로 잡아냈네요. 이렇게 가벼운 네꼬리그는 스피닝을 이용한 가벼운 채비 3대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아니에요. 더 툭했다고요. 블루길이었어도 고기입니다, 이거. 베스였으면 먹었겠죠. 예, 그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빨긴 빨았어요. 아니, 평소에 신뢰관계가 어떻길래 브라질이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입만 열면 그냥. 와, 크다. 정확하게 미드 스트롤링. 와. 보자. 뿡! 네, 낚아냈습니다. 와, 멋진 베스가 한 마리 나왔네요. 이 멋진 베스가 PD 4인치를 이용한 미드 스트롤링 운영에 딱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물이 엄청 맑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면서 빠지는 베스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한번, 얕은 곳에 한번 계속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를 이용한 미드 스트롤링을 계속 캐스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얕은 곳으로 저 바람에 맞는 곳에 던졌는데 탁 미드 스트롤링 하고 있다가 슬며시 무거워지는 거예요. 탁 당겼더니
돌인가 하는데 훅 하고 움직였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와 크다가 나왔어요. 아, 멋진 베스 피리 4인치를 이용한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 미드 스트롤링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가벼운 채비 3대장 두 번째는 바로 이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입니다.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 가벼운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운영법들을 다 통틀어서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라고 하죠. 주로 무게는 16분의 1온스, 그러니까 한 1.8g에서부터 32분의 1온스, 0.9g 정도의 지그헤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16분의 1온스보다 조금 무거우면 그 정도면은 라이트라고 하기 좀 어렵지 라고 하시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 경우에는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라고 하면 16분의 1온스 앞뒤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많이 보여드리던 방법이죠. 이렇게 0.6호 합사에 1.5호 쇼크리더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리 4인치를 이용을 해서 미드 스트롤링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넷꼬리그의 스위밍과 미드 스트롤링 크게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캐스팅을 하고 일정한 수심을 가라앉힌 다음에 물에 걸리는 라인의 저항과 그리고 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 그리고 내가 로드웍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주는, 앞뒤로 당겨주는, 로드를 앞뒤로 흔들어주면 뒤로 이렇게 탁탁탁 당겨주면 오는 힘이 생기겠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스위밍과는 다르게, 스위밍은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감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빠른데 스위밍보다 이 라인의 저항을 이용을 해서 슬랙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천천히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미드 스트롤링, 제가 정확한 미드 스트롤링을 조금 전에 입지를 받아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자연스럽게 어디에 걸린 듯한, 혹은 슬쩍 약간 검정색 비닐봉지가 걸린 듯한 저항감이 생기면 살짝 당겨보면 툭 하는 그런 식으로 입지를 확인하고 챔질을 하면 됩니다. 고기가 큰 경우에는 조금 전처럼 그냥 그대로 쓸듯이 당겨주면 고기 무게에 의해서 박히게 되죠. 이거 낚아보면 거는 순간 알아요. 우와 크다 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드 스트롤링 꼭 구사하셔서 꼭 이런 큰 고기 미드 스트롤링으로 낚아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거 미드 스트롤링이든 넷꼬리거든 이렇게 훅 포인트가 나와 있어서 바닥에 딱 닿으면 걸린다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도 좋고 넷꼬리그도 좋은데 난 바닥에 걸리는 게 너무 싫더라, 뭐 넷꼬리그 스위밍은 뭐 좀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넷꼬리그 스위밍이나 미드 스트롤링을 사용하실 때 캐스팅을 하셔서요 바닥을 찍고 드는 형태로 운용을 하시면 바닥을 찍는 순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스위밍, 그러니까 중층에 떠있는 형태의 루어들은 아이스크림을 파먹는 느낌으로 점점 바닥을 아예 닿지 않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갈 때는 캐스팅 후 착수한 다음에 폴링하는 카운트를 준 다음에 감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속도로 오고 있다를 머릿속으로 딱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손으로 출력하시면 조금 전처럼 걸어내실 수 있습니다. 베스를 넣는 가장 쉬운 방법,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 미드 스트롤링입니다. 네, 제가 지금 호버 스트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호버 스트롤 구성은 다들 아시죠? 적당한 호버 스트롤링이 될 만한 그런 형태의 웜, 그러니까 롤링이 일어나면서 물을 밀어낼 수 있고, 그리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물속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피리 4인치 같이 생긴 그런 웜들이죠. 그런 웜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그헤드에서 헤드가 없는 형태, 그러니까 빈 지그헤드 바늘이에요. 빈 지그헤드 바늘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엔 뭐 호버 전용 바늘이 나오기도 하죠. 그거를 평소 지그헤드 끼는 위치가 아니라 웜이 있으면 웜 중간쯤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중간쯤에 라인 아이가 올 수 있도록 앞부분 그게 세팅을 해서 작은 삽입 싱커를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톡톡 쳐주면서 물 속에서 뒤뚱뒤뚱 하고 올 수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생겼나 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사실 이 유행했던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가벼운 넷꼬리그 스위밍이 가장 먼저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드 스트롤링이 유행을 했었고, 요즘에는 호버 스트롤링이 최근에 유행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 위치가 딱 루어 앞쪽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쯤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위치에서, 중간쯤 위치에서 이렇게 떡 하고 나오죠. 그리고 헤드는 저는 지금 데코에서 나오는 153FF 호버 스트롤링 전용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지그헤드 바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앞쪽에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네일 싱커를 뿅 하고 박습니다.
주로 이제 64분의 1온스나 뭐 40분의 1온스 정도쯤 되는 그런 가벼운 싱커를 박는데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꼬리그 스위밍은 64분의 1온스 싱커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라인도 가늘어지고 웜도 충분히 고비중이 되면 네꼬리그 스위밍은 처음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그헤드 미드 스트롤링은 32분의 1온스까지 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엔 그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채비 운영법의 장점을 각각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늘이 중간쯤에, 머리 중간에 여기쯤 정수리도 아니고 여기쯤에서 갑자기 묶는다는 게 약간 네꼬리그 같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네꼬리그 변형 채비의 지그헤드와의 어떤 중간쯤의 결합. 그런데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보다는 가벼운 거를 쓰고 싶은데 그런 건 잘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런 걸 궁예주책으로 하다가 하나의 채비법으로 안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예, 뭐 제가 일본에서 뭐 이 호버스트롤로 좀 유명한 친구랑 어떻게 만날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한번 물어볼게요. 이 호버스트롤은 도대체 어떻게 발명이 된 거냐. 아마 우리 레짓 디자인 전문님 만나면 제이비 타보십 뛰시니까 잘 알지 않을까요? 다음번에 꼭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버스트롤의 장점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꼬리그 스위밍이 싱커를 가볍게 쓰면 지그헤드 35분의 1온스 미드 스트롤링보다 훨씬 더 천천히 올 수 있거든요. 이 호버 스트롤링은 싱커를 가볍게 써서 훨씬 더 천천히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커가 있기 때문에 물을 가르는 힘이나 전진할 때 롤링의 파워도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꼬리그는 이 롤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롤링의 파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롤링의 파워를 네꼬리그에 또 삽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을 밀어내는 힘도 갖고 있고, 32분의 1온스보다 더 가벼운 네꼬리그의 장점을 사용하면서도 미드 스트롤링의 어떤 어그로 끄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가벼운 싱커, 주로 32분의 1보다 가벼운 싱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든지 혹은 수심이 깊어지면 미드 스트롤링도 수심의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8m 정도도 치기도 하지만, 무겁게 해서 8m 정도 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분의 1온스 똑같은 채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드 스트롤링보다 조금 더 가볍게 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조 때문에 무게가 같은데 왜 더 가볍게 하냐, 해보세요.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더 잘 뜨는 느낌이 있어서, 잘 뜨는 느낌 때문에 더 천천히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더 천천히 운영하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더 천천히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치는 게 미드 스트롤링이나 네꼬리그보다는 조금 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호버스트롤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근 선수는 호버스트롤을 어떤 때 사용하나요? 지금처럼 물이 맑고 얕은 곳에 베스가 있을 때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뭐 극범에도 사용을 하고요. 완전 추울 때, 그때도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산란이 끝나서 얕은 수심에 고기가 많을 때, 이 배회하는 고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기서부터 오면서 많이 봤으니까 그런 고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호버스트롤을 사용합니다. 혹은 눈에 고기가 보일 때, 주로 이제 눈에 고기가 보일 때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해서 살살살 끌어오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항감이 있는 물속에 무슨 신라면 봉지가 있네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살짝 당겨보면 쿡 하는 거죠. 그럼 냅다 그냥 챔질하면 됩니다. 호버는 합사 필수라고 호버는 합사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버스트롤로 고기를 걷는 것보다는 합사가 돼야 캐스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비거리가 안 나오면 주로 얕은 수심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맑고 얕은 수심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한계성 때문에 비거리가 안 되면 고기가 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합사를 좀 사용해야 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그냥 쓰던 라이트 로드에 0.6호에 1.5 쇼크리더인데, 이거보다 더 라이트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호버는 기본적으로 채비도 더 가볍게 쓰고 비거리도 더 상대적으로 덜 나오기 때문에 울트라 라이트 로드에 한 0.45 정도 합사에 쇼크리더도 조금 더 가늘게 한 1호 정도까지 내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고기를 걸면 이게 안정적이죠. 호버를 하기엔 이 장비가 무거워요. 베이트 PC가 있어요. 채널 위를 지나올 때 더부덕 형광을 쓰면 보이는 수심에 채널이
이렇게. 제가 된다고 했죠? 똥!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호버스트롤로 낚아냈습니다. 네, 호버스트롤로 낚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PD 4인치를 이용한 호버스트롤링을 64분의 1온스 인서트 싱커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도착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채널이 물이 흐르면서 새물과 나가면서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광을 쓰고 살짝 보니까 거기가 거뭇거뭇하게 채널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깊숙하게 있으면 이쪽에 던져서 채널을 싹 해서 위로 지나오면 물지 않을까, 뒤뚱뒤뚱하면서 채널 위를, 짧은 채널 위를 이렇게 당연히 길게 보면 길 수 있지만 횡으로 그러면 짧잖아요. 그 짧은 데에서 천천히 이동하면 보지 않을까 하고서 그 채널 위를 호버스트롤을 PD 4인치를 시켰더니 똥! 하고 때렸습니다. 아, 역시 뭐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낚아내니까 정말 재밌네요. 호버스트롤로 낚아낸 패스입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때릴 줄이야. 아니, 베이트피쉬가 꽤 커. 한 4, 5인치 돼. 아, 정말 고기 낚아내기 정말 쉽네요. 역시 고기가 얕은 곳에 있어야 낚아내기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넷꼬리그, 아주 가벼운 넷꼬리그를 이용한 넷꼬리그 스위밍과 라이트 지그 헤드리그를 이용한 미드 스트롤링,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호버 스트롤링까지 해서 고기를 낚고 있어요. 이렇게 얕은 곳에서 이런 가벼운 채비들은 정말 위력적인데, 오늘 자세히 제가 낚시한 영상들을 이따가 다시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스팅을 해가지고 하는 로드웍이 거의 비슷합니다. 라인을 뒤로 이런 식으로 쳐주기만 하죠. 그 라인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물에 저항을 받아 가지고 채비들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라인의 저항을 이용을 해서 채비를 물에 띄우고 그리고 당겨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각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넷꼬리그는 아무래도 캐스팅을 하고 폴링한 자리, 떨어진 착수한 자리에 그대로 폴링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구조물 같은 거에도 붙이기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상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걸 라인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래서 물을 당겨서 만드는 진동이 되게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미드 스트롤링은 거기서 움직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 가벼운 리그지만 이렇게 수영하는 형태, 이렇게 직진형으로 쭉쭉쭉쭉 움직이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그곳을 빨리 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드 스트롤링은 넷꼬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파동을 만들 수 있죠. 루어를 이렇게 롤을 시켜서 루어 옆면으로 물을 미는 힘을 이용을 해서 작은 루어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을 또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호버는 어떨까요? 호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간자적인 위치의 역할을 하거든요. 각각의 어떤 특징과 각각의 어떤 장점들을 모두 다 가져온 채비라고 생각을 해요. 미드 스트롤링에 직진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른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볍게 써서 그 앞으로 오는 힘을 좀 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넷꼬리그처럼 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이 호버 스트롤링의 좀 특징이죠.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채비의 단점들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한 가지 로드웍, 그러니까 캐스팅을 해서 적당하게 카운팅을 하고 일정한 수심에 갔을 때 톡톡톡톡톡 쳐주는 거, 그리고 그 라인의 걸침, 물의 걸침을 이용을 해서 수심을 유지한다는 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이 세 가지 낚시를 모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준비를 하셔서 그냥 스피닝 태클 하나에 지그헤드 딸랑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좀 이 뭔가 그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낚시하실 때 이 세 가지 채비를 모두 준비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단순한 스피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용하면 재밌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다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것보단 위에서 파내리는 거 하는 느낌으로, 바닥을 찍기 전에 스위밍 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보였던 것 같아요. 나이스. 조심해서 먹었어요. 나이스. 정말 얕은 수심에서는 호버가
한 번 더, 한 번 더. 정확하게 물어줍니다. 호버스 트롤링. 네, 호버스 트롤링에 나온 베스입니다. 아, 보이십니까? 옆에 딱 걸렸죠? 탁 물고 옆으로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길래 바닥인가 하고 살짝 당겼더니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톡 그런 느낌으로 입질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도 체형을 보면 산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요 시기, 그러니까 산란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로 가기 전이 베스를 낚기 가장 쉬운 계절이죠. 이 계절 고기가 산란을 끝나고 그렇게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있지 않을 때 가벼운 폴링, 천천히 움직이는 가벼운 폴링, 가벼운 움직임을 갖고 있는, 천천히 떨어지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루어들, 그러니까 가벼운 네코리그 스위밍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지그헤드 리그 미드 스트롤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호버스 트롤, 각각의 장점들을 생각해 가면서 여기선 이런 채비가 좋겠다, 여기서 이런 채비가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벼운 스피닝 태클 하나로 즐겁게 낚시할 수 있는 계절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네요. 오늘 정말 재밌게 고기 낚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조행에 참고하셔서 이렇게 멋진 손맛 볼 수 있는 최고의 계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